저는 올해 9월 말부터 미국 서부를 여행했는데 여자친구랑 수천 킬로미터 정도를 로드트립을 하면서 진짜 그 사막 위에 있잖아요, 끝없이 펼쳐지는 솔라 패널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좁아 터지고 뭐 산으로 덮인 나라가 아니라 이 정도 땅덩어리,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태양 발전이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나 해가 없는 밤에는 큰 의미가 없겠죠. 패널 오염으로 인한 낭비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먼지가 패널에 5mg/제곱센티미터 정도, 요 정도만 쌓여도 효율이 절반으로 급감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패널을 청소하기 위한 이제 경제 비용도 막대하다고 합니다. 1년에 무려 약 440억 리터, 이 정도의 물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200만 명치 식수가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도 없고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도 적고 경제적이면서도 대량의 전력을 만들어줄 꿈의 에너지원 핵융합 발전에 사활을 걸었어요. 지구상에 섭씨 1억 도의 인공 태양을 만들어내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들은 모두 해결될 테니까요. 시기가 걸리더라도 앞으로 인류 에너지 과학의 정점이 핵융합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핵융합을 혹시라도 이제 먼저 상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라던가 아람코를 제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톱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국뽕 아닙니다. 또 얼마 전에 상용화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서 학계에서 다시금 인정을 받았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차세대 벽걸이는 반도체가 아니라, 물론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핵융합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핵융합은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융합될 때 그 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아주 약간 감소하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래요. 아인슈타인 E = mc²에서 약간의 질량 변화만 있으면 거대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듯이요. 예를 들어서 1g의 수소가 헬륨 핵으로 바뀔 때 0.007g의 질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E = mc²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g의 수소는 무려 얼마야 이게? 5천만 21억 5천만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로 바뀐다고 해요. 단 1g으로 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로 1억 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두고 외부에서 고에너지의 빔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막 가열을 시켜서 1억 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 22일 1억 도를 무려 3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전 세계 언론사들의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닷물이 필요해요. 핵융합의 원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쓰는데,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고 삼중수소는 리튬을 통해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즈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플라즈마는요, 전기적인 성질이 있어요. 전기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은 전기장을 걸어줘 버리면 꽈배기처럼 일정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를 도넛 형태로 이어주면 플라즈마는 도넛 그릇 안을 끊임없이 맴돕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방식으로는 플라즈마 에너지가 자꾸 밖으로 막 유출이 돼요. 그리고 플라즈마를 담는 그릇에도 손상을 줬어요. 플라즈마의 엄청난 난류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핵융합 반응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나라가 2022년 9월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 발표되면서 학계 인정도 받았죠. 서울대랑 핵융합 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새로운 핵융합 운전 방식을 발견했고요, 파이어 모드라고 명명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핵융합은 무려 1억 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 초고난도의 기술이에요. 플라즈마 자체가 매우 다루기 어려운 것은 플라즈마에서 난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연구에 일조된 한은선 박사는 플라즈마 난류를 두고 마치 모래 늪으로 덮인 사막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걷는 법을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안전하게 걷는 법을 우리나라가 찾아낸 거예요. 왼쪽이 기존의 방식이며 오른쪽에 새로 개발된 파이어 모드인데, 기존의 방식에서는 플라즈마 가장자리에서 구불구불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방식은 경계면이 아주 깔끔한 걸 볼 수 있죠.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볼게요.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즈마가 외부 에너지 없이 핵융합 내에서 얻어진 에너지만으로도 핵융합 반응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굳이 자극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국내 연구진은 2018년 K스타에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얻어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높은 에너지의 이온이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FIRE라고 지은 것입니다. 왜냐면 Fast Ion Regulated Enhancement의 약자이기 때문이죠. 이 연구는 단순한 국뽕 혹은 선동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요 톱 수준의 핵융합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결과를 네이처랑 학계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이 연구는 10월 초 기준으로 무려 지금 XS가 3765에 육박하고 알티메틀이 460에 육박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모든 연구들 중에서 상위 0.2%에 속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고속의 이온이 어떻게 플라즈마를 안정시켰는지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핵융합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태양은 생성된 지 50억 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50억 년은 더 핵융합 반응을 지속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물론 MIT를 비롯하여 미국에서도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면서 핵융합 상용화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핵융합 상용화라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나침반을 얻게 되었어요. 연구의 일저자인 한현수 박사 말했습니다. 핵융합 연구는 산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일입니다. 산은 아무리 높아도 계속 위로만 가면 목표에 도착하지만 사막은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엔 도착할 수 없죠.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수입니다. 이번 연구는 사막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